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실 산업안전관리자 최태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강원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에 대한 주요 전달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시작에 앞서 안전담당관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우리 일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된 이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회 전반에서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더욱 강화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3년 만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씨 사망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등 사회적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면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와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신학기를 준비하며 한참 바쁜 시기이지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시스템을 정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일터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을 살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므로 두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화면에 보시는 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인당 10만원, MSDS 교육 미실시 1인당 50만원 과태료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경중을 두어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 중 부딪혀 찍히거나 넘어져 발이 삐는 경우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미한 부상도 모두 산업재해입니다. 부상의 경중을 따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부상의 경중, 발생한 인원 등으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직업성 질병 등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자 특별히 처벌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보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글귀를 적어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부터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 9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학교,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으로 차례대로 살펴본 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입니다. 종합계획서 7쪽에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다음 3가지를 적극 실천한다. 하나, 모든 근무 환경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한다. 하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지키고 꾸준한 위험 요인 제거와 체계적 교육 훈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하나, 노사가 협력하여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산업재해가 없도록 함께 노력한다. 두 번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입니다. 계획서 8쪽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담당이 도교육청 안전담당 간에 구성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학교, 기관에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나가보면 시행된 공문을 수행하며 혼자 고민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접수된 공문을 한번 천천히 보신 후 문의사항이 정리되면 모두톡으로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나 기관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으로 이 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사업 담당자 중 각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강조합니다. 계획서 9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국가장협의회, 전담조직, 관리감독자이신 직속기관장, 지원청장, 학교 및 기관장, 교직원 모두가 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입니다. 계획서 10쪽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1차 추경의 예산을 요청하여 모든 학교, 모든 기관, 모든 직종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계획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는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 주기인 정기평가입니다.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이후 절차는 학교와 기관이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및 기관은 위탁기관에서 발견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조속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기계기구, 설비 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와 별개로 유해 위험 요소 확인 개선을 위해 부침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월 1회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입니다. 계획서 12쪽입니다. 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 기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를 통해 발견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호구 구입, 기계기구류 방호장치 유지 보수, 교직원 및 종사자와 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하며 시설 개선 공고를 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 조치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계획서 13쪽에서 14쪽입니다. 교육감은 운영 책임자, 부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산업재해 업무 총괄, 각급 기관장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교직원은 업무 담당별 해당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인력 배치입니다. 계획서 16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법정 기준으로 도교육청 안전담당관에 선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담당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입니다. 계획서 1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안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교직원과 도급, 위탁관계 종사자들은 자유롭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정기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입니다. 계획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계획서 부침사 비상대비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학교, 기관, 부서에서 자체 수립한 안전계획, 소방계획을 검토 및 보완하여 교직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 확보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계획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22쪽 표에 있는 항목을 위탁, 용역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 기간 동안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차례로 살펴본 9가지 사항 중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하였을 때, 두 번째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입니다. 두 가지 조건들은 법 제2조 정의에서 설명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 그리고 피해의 정도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는 법 제2조 제7호 용어의 정의 종사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관계의 노무 제공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업체 종사자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의 정도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세 번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부부는 교직원과 도급관계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으로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부분입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있습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학교, 기관 등 현장에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모든 교직원과 도급관계 종사자입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는 물론 교육행정직, 교원 모두가 보호 대상입니다. 교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실험 중 화학물질 누출, 기술, 가정실습, 체육수업, 특수학교 세차 실습, 바리스타 실습 등의 위험 요인은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금형 실습, 용접 실습, 농업고 농기계 조작, 소방 마이스터고 실습 등 진로교육원의 목공수공업장 등 위험한 기구를 사용하는 실습 시에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공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는 실습과 체험학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학물질, 가스 누출 등의 위험, 실습, 공작기구 사전점검 중 날카로운 회전체의 배임, 끼임 위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반발하는 물체에 맞을 위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외부 행사 시 계약한 인차 차량 정비 상태 등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이동, 현장학습 단계입니다. 실습 수업 지도 중 테이블 등에 부딪힘, 공작기구 조작 중 부상 위험, 운행 중인 차량에서 학생 안전지도 중 넘어짐, 부딪힘 위험. 마지막으로 실습 수업 종료 전 공작기구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점검하며 간전, 배임, 끼임 위험, 체험학습을 마치며 목적지에서 차량 승하차 안전지도 중 교통사고, 넘어짐 위험 등이 있습니다. 실습, 체험학습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과 안전조치입니다. 건축물, 기계기구, 차량 등에 의한 위험 요소와 안전조치입니다. 실습용 공작 기계기구 안전장치 확인 및 불안요소 제거, 기계기구의 위험표지, 작업안전수칙 게시, 기계기구 점검 시 전문업체에 의뢰, 외부 학습 시 인차하는 차량, 실습도구 등 안전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습, 체험학습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들과 보건조치입니다. 화학물질, 중약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소와 보건조치입니다.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잠금장치 설치, 출입금지 등 안전표지 부착, 근골격계 부담 작업 해소를 위한 휴식,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이 필요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근로자가 제시한 유해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작업 중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공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는 일상 점검 및 보수 업무와 우기 대비 점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구 휴대 단계입니다. 예초기, 그라인더 등은 날카로운 회전체가 있는 동력기계의 경우 칼날의 베일 위험, 회전체의 감긴 등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 보호구 미보유로 인해 작업 중 바닥에 있는 물체 또는 작업 부산물이 반발하여 튀어 신체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이동 및 사다리 이동 단계입니다. 옥의 수직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짐 위험, 현장으로 이동 중 계단, 안전난간, 모서리 등의 불안한 요소에 의해 넘어짐, 부딪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 조치하는 과정입니다. 배수구 이물질 제거 시 집게, 안전장갑 등 미착용에 의한 날카로운 물체의 베일 위험,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 끼임 등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종료 후 사용한 공구를 창고 등 보관 장소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공구를 정리할 때 선반에 적재해둔 물건이 발등에 떨어질 위험, 창고 모서리, 낮은 보 등에 신체가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과 안전조치입니다. 건축물,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요소와 안전조치입니다. 옥상 출입을 위한 수직 사다리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옥외 계단 설치, 신축 건물 시공 시 옥상 출입을 위한 내부 계단 포함 설계, 전기실, 기계실, 지하피트 등 작업 시 사무실에 남아있는 동료가 작업 중임을 알 수 있게 구역별 작업 표시 등 설치, 고소 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위한 동행 근로자 배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설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들과 보건 조치입니다.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소와 보건 조치입니다. 석유류 등 위험물 보관 장소의 잠금 장치, 소화기 비치 등 조치, 작업 후 근골격계 부담 해소를 위한 휴식 공간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근로자가 제시한 유해,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교직원과 도급관계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제 도급관계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학교,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외부 업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체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도급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과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황색 부분은 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배포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31쪽 하단 내용을 근거하여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위탁과 정수기, 비대 렌탈 관리 등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은 아니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다른 영역 사업 주간 순회 점검 시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 인의 안전조치는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계획서 부친 3, 도급 인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배포 후 접수한 질문사항을 마지막에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사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기관, 소속 근로자와 도급관계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항목은 학교, 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보단 작업 유해인 조사,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 조치 비용은 각급 학교, 기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 발굴에 따른 개선 등 최종 이행 확인은 학교와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 시에는 사업 제안서, 견적서 등의 보호구 구입 비용, 주작업자의 작업 모습,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보조인 배치를 위한 인건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사다리차 인차 비용 등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담당관에서 학교, 기관, 순회점검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컨설팅을 수행하며 발견한 유해 위험 요소들입니다. 떨어짐, 화재 폭발, 넘어짐, 근골격계 부담, 환기설비 불량, 건축물 붕괴, 감전 등 유해 위험 요소는 모두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수직사다리 추락 위험입니다. 조리실 및 식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입니다. 배식대의 높이, 간격 불량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입니다. 수직사다리가 아닌 경사계단, 회전형 계단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배식대 높이 간격 조정 등 조치 등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타 시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급식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회전곡석 사고 사례입니다. 해당 재해는 2022년 1월 오전 경상북도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조리 중인 4개의 회전곡석 중 1개가 정상 작동 중 폭발한 사례입니다. 원인은 내속과 외솥이 분리된 것으로 보아 열매체에 의한 폭발이라는 견해와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적 피해는 폭발로 인한 조리실 내부 그을음과 주변 급식기구 손상, 급식실 외벽 유리창 파손이 있으며 인적 부상은 조리 실무사 1명의 얼굴 화상, 2명의 경상 피해가 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당시 주변에 근로자가 인접해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월 3일에 열매체유 이중국속 관련하여 학교 급식실 등 사고 위험 요인 점검 시행을 안내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미비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사례입니다. 사진과 같이 벽걸이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옷장이 떨어져 아래에 휴식 중이던 근로자가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2021년 6월 화성의 한 고등학교 휴게실에서 벽걸이 형태의 옷장 아래에서 휴식 중이던 조리종사원이 떨어진 옷장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며 주변 근로자들도 찰가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옷장과 벽 고정하는 부위의 탈락이 원인이었습니다. 휴게실이 너무 좁아서 근로자가 다 들어가 쉬지도 못해 그나마 좀 더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구조의 선반이나
사물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교육청 관내의 기관 학교에도 있습니다. 당장 공간 확보를 위해 불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 사례입니다. 학교장 및 기관장께서는 휴게 공간 확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021년 8월 대구 한 고등학교 지하 전기실에서 행정실 직원이 감전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주하여 지하 변전 설비 내부 등을 청소 관리하는 업체에 주말 동안 작업을 시시토록 하였고, 이를 담당한 행정실 직원이 완료 검수를 위해 월요일 아침 확인하는 중에 감전이 된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목격자가 없어 모르나 개인보호구, 안전모, 장화, 장갑, 방호복 등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감전 사고는 발생하면 가벼운 경우 신경 이상 등의 후유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대부분 신체를 절단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 건물 3층 창문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오전 방학을 맞아 학교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가 3층의 한 창문을 자재 인입구로 쓰기 위해 창문을 해체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추락 방지대와 같은 개인 보호구, 외부 비계, 난간 등 아무런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기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 관내 기관의 경우를 봐도 예전에 지어진 옥상 슬래브층의 경우 난간 시설이 없이 담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자체 직원이나 도급관계 종사자들이 간단한 조치를 하는 등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상 안전 난간이 없는 상황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실제 중대재해 위험을 줄이려면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기관에서는 업체와 도급 계약 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합지시서에 충분히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징역, 벌금,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부상이 중하고 인명피해 수가 많은 경우를 줄이고자 특별히 사망, 중대부상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잠시 화면 오른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슬라이드 내용이 바뀌어도 화면 오른쪽 글귀는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서는 학교, 기관장이신 관리검덕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교직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검덕자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초기, 절단기, 실험시스 장비 등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험실습 안면보호구,
안전모, 안전장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에 관해 교육 지도를 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도 수행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컨설팅 및 산업보건의의 건강면담 후 전달드리는 공고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6.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수행, 발견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조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7. 프레스, 목재 가공기계 등 특성화고 특수학교 실온실습 장비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 8. 밀폐 공간인 물탱크 청소 전 공기가 적절한지, 반복적 종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인지 점검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 급식 조리실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어 예방하고자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중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1쪽에 사고 규모별 보고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 교육, MSDS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담당관에서 일괄 관리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나 각급 학교 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채용 주체가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모두 카페와 같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후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기관은 사업 줄어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등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은 안전 담당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에 초, 중, 고,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설관리주무관, 운전주무관, 역량교사의 신규 임용 시 기관 배치 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안내 공문이 배포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등은 현업 업무 종사자가 해당이 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 배치 전. 둘째, 새로운 물질, 제품 도입 시. 셋째, 위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MSDS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지를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하실 경우 교육자료, 교육사진, 교육일지 서명 등 자료 확보 및 보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점검에 대비하여 평상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배포 후 접수된 질문사항들입니다. 공사 용역수행자에
용역 수행자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이 있고 현장은 학교일 때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 것인지요? 학교에서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려고 전달만 하면 되는 건지 직접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용역업체 사장님에게 안내 후 교육 이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교육감으로만 한정되는 건가요? 만약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했고 학교 측의 관리가 부실했다면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그리고 경찰이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이신 교육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신 부교육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형법과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법령으로 관리감독자와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목표 상시 개시인가요? 특정 기관에만 개시하면 되나요? 예, 상시 개시하셔야 합니다. 전담 조직, 교육청에만 설치하나요?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설치가 불필요한가요?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은 도교육청에 구성됩니다. 사업부서, 지원청, 학교, 기관에서는 특정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이 아닌 사업 담당별로 안전보건 업무가 수행되고 학교, 기관장이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서류는 보관 및 내부 결제가 필요한가요? 학교, 기관별로 전자문서로 관리감독자까지 결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기 1회 안전담당관에서 점검 예정이니 자료를 충실히 준비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서식 2번 도급 용역 위탁 시 자체 점검표는 이것도 월 1회 점검 필수인가요? 도급인 작업장 손해 점검, 활동안전보건 점검 외에 월 1회 자체 점검도 필수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입니다. 부침이 자체 점검표를 매월 1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손해점검 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입니다. 점검 주체는 총괄 담당자 1명이 모두 시행해도 되나요? 각 사업 담당자별로 본인 사업권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사업 담당자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도 되나요?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요인 조사는 안전보건 전문기관 컨설팅 위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진행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로 확인된 위해 위험요소 개선 조치는 학교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 기관별 자체 발견한 유해 위험요소, 건축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진단은 권장드립니다.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할 수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용역 수행 기간이 한 달 미만 업체도 포함인지.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운영으로 1개월 미만 사업은 미해당입니다. 반드시 모든 업체를 포함해야 하나요? 대표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시키면 안 되나요? 모든 업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당직 전담, 청소, 통학버스 등이 용역으로 운영된다면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만 가능한가요? 서면 개최는 안 되나요? 학교, 기관 회의실에서 개최가 원칙입니다. 협의체에 포함된 용역업체와 일정 조율 후 오프라인 일정에 미참여 시 공문으로 미참여 사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등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 담당자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10개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 업체를 다 돌아야 하는 건가요? 모두 순회 점검하셔야 합니다. 용역이 이루어지는 작업공간, 청소, 당직정당, 통합버스 등 작업구역 순찰로 유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역 수행 기간이 짧아서 해당 분기 점검일에 계약이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2022년 2분기 점검을 6월 1일로 잡았는데 계약 기간이 4월에서 5월인 경우는 입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경우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회, 6개월 이상인 경우 2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내 한 번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비상대비 매뉴얼 마련. 매뉴얼은 각 기관 학교별로 만들어야 하나요? 보침사 양식을 참고하여 학교 기관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역량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등은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마련하나요? 기관별로 만들어야 하나요? 계획서 22쪽 하단 표 항목을 기관 상황에 맞게 가업 지시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1쪽에서 22쪽 내용은 계약 시의 의무 반영 사항인가요? 권장 사항인가요?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보시면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목록, 월 1회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자체 점검표가 있는데 기존의 분기별로 시행하던 안전보건 자체 점검과 내용이 비슷한데 기존의 분기별 안전보건 자체 점검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존 분기별 점검 항목을 포함하였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점검표만 올 1회 시행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예방법 시행 전 체결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가업지시서에 안전보건상 유의사항, 특기사항만 안내드렸는데 중대재해예방 시행 후 용역계약서상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교육이수 확인 및 점검 등 내용을 포함하고 발주처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특기사항에 명시된 내용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은 2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보칙 제1조 내용 중 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공사 용역 중 소규모 시설공사 용역업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게 되면 안전보건 확보에 따른 이행사항 여부에서 적용이 제어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간 유예이나 도급인인 지원청, 학교 기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Q&A 페이지 7쪽 도급 용역 위탁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발주가 포함된지 여부에 대한 내용에 사업주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해서 학교에서 용역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주체는 계약 당사자, 도급인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월 1회 도급인인 사업운영부서장과 수급인인 용역업체 사장과
주 1회 순회 점검은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 기관 관리 감독자가 수행 점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용역이 실제 수행되는 학교 기관 관리 감독자께서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수행 장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최소 월 1회는 현장을 확인하여 점검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업무 과정에서의 용역 작업자의 위험 여부를 지원청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과 수급인 직원이 함께 분기 1회 수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기관 관리감독자와 협조로 순회 점검이 이루어지더라도 점검 및 개선 조치에 대한 확인은 도급인인 교육지원청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급식실 점검 결과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 사례입니다. 안전담당관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학교 기관 컨설팅을 하며 법정 의무 미비사항, 작업장 유해 위험 요소를 살펴 보고 보완 및 개선 권고를 드립니다. 그에 따른 보완 및 개선이 잘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점검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점검을 한 기간에 소명 기한을 준수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 미실 시 한 건만 발견되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점검을 받은 학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안전담당관으로 당일 중 연락 바랍니다. 덧붙여 2월 4일 3D 프린팅 설치 운영 가이드를 안내하였습니다. 사용하는 학교 기관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안내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참고하여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기관에서는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가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종합계획에 대해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각 사업별 담당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업무입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는 한두 사람이 예방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재해는 충분히 예방될 것입니다. 학교, 기관의 자체 업무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모두에 대해 주기적인 순회 점검으로 유해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근로자, 용역업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한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기관장이신 관리감독자, 교감, 교원, 행정실장, 역량교사 등 학교 기관의 특정 일명이 아닌 모든 교직원이 함께해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강원교육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직원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